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시리즈 네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Z 플립 5G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Z 플립이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이거 진짜 예쁘다 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갤럭시 Z 폴드 2 이 녀석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잠깐 이 친구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때 Z 플립 5G를 처음 보고 나서 얘네들은 진짜 예쁘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외관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새로운 폰처럼 느낌이 좀 색다릅니다. 자세한 성능이나 기능들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스펙부터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나 외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6.7인치의 FHD 다이나믹 아몰레드를 탑재했고요.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도 1.1인치로 똑같습니다. 카메라도 광각, 초광각, 1200만 화소로 듀얼로 들어가 있고 전면도 똑같아요. 이외의 스펙은 이 아래에 더보기란에 적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Z 플립 5G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뭐니 해도 디자인이에요. 제가 Z 플립을 사용한 지 이제 한 반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Z 플립의 성능이자 기능 가장 우선시되는 거는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취향을 반영한 게 드디어 나왔어요. 기존에 Z 플립 미러 색상들이 처음 나왔을 때도 되게 고급지다 라는 평을 많이 받았었죠. 지금 이거는 커스텀 스킨이라는 거를 붙여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는 매트한 느낌이 나지만 원래는 이쪽 힌지부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유광 색상을 따와서 미러 블랙, 미러 퍼플 이런 이름이 붙었었죠. 이건 저도 정말 만족하는 디자인 마감이었는데, 이 Z 플립 5G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제 취향을 저격했어요. 이렇게 바로 매트한 재질로 나온 건데요. 이번에 노트 20 시리즈랑 겔탭 S7 시리즈에 들어간 것처럼 패밀리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헤이즈 디자인, 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예뻐요. 이번 하반기 갤럭시 시그니처 컬러인 미스틱 브론즈, 그리고 제가 노트 20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고급스러운 미스틱 그레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진짜 대박이에요. 미스틱 화이트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솔직히 이 세 개 다 너무 색상이 마음에 드는데, 그 중에서 이 미스틱 화이트 색상, 이 녀석이 진짜 너무 취향 저격이에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힌지 부분은 이렇게 약간 실버 색상이 띄고요. 여기 본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 들리는 것처럼 헤이즈 디자인으로 매트한 느낌이 납니다. 노트 20 울트라에도 화이트가 있잖아요. 노트 20 울트라의 화이트랑 비교하면은 유광이면 노트 20 울트라 이쪽에 있는 모습, 헤이즈 디자인이 적용되면은 무광은 Z 플립 5G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역시 개인적인 취향은 무광이에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마감도 자체가 Z 플립 LTE 모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색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스틱 브론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힌지 부분을 살펴봐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접었을 때는 이런 모습, 그리고 여기서 펼치면은 이런 모습 이렇게 됩니다. 와, 그냥 예뻐요. 자,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바로 휴대성인데요. Z 플립은 디자인과 휴대성이 성능이면서 기능이에요. 예전에 제가 Z 플립을 처음 리뷰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름에 훨씬 더 진가를 발휘할 거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접었을 때 바지 주머니에 쏙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약간 두꺼워지는 건 있지만 노트 20처럼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지 주머니 넣고서 이렇게 앉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상 약간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거 아니면은 바지에 넣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지가 조금 볼록 튀어나오긴 하지만 앉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걸을 때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그런데 접는 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접히는 핸드폰이면은 이 접는 부분 이상하지 않아? 라는 점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갤럭시 Z 플립 LTE 모델, 그리고 왼쪽이 갤럭시 Z 플립 5G 모델이에요. 둘 다 UTG 울트라 씬 글래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정도의 그런 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이 주름이라던가 이런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주름이 잘 보이는 상황은 이렇게 특히 어두운 화면일 때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옆에서 이렇게 살짝 보면은 이런 경우가 가장 잘 보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잘 보이게 해서 하면은 이 정도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뭐야, 그럼 5G가 느낌상 주름이 좀 덜한데요? 이 영상으로도 좀 보이나요? 이게 기분 탓인가? 자, 그리고 Z 플립을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은 특징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분할 화면을 할 때 나타나요. 멀티 액티브 윈도우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뭐 배틀그라운드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왼쪽에는 유튜브 오른쪽에는 무거운 게임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게임 시작을 누르면 바로 매칭이 되죠. 그러면서 왼쪽에 영상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뭐 끊김이 있거나 그렇지 않죠, 전혀.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뭐 카메라까지 찍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카메라 눌러서 팝업 화면으로 보기,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다시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도 찍으면서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도 극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요렇게까지 뛰어나서 활용하는 경우는 크게 없겠지만은 이렇게 멀티화면 2개 정도는 충분히 손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한다고 할 때는 여기 공략집을 하나 펼쳐놓고서 게임을 즐긴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앱 페어링 하는 부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세로 모드일 때 뭐 유튜브랑 자주 사용하는 크롬 이런 것들을 띄워놓고서 가운데를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 플러스 버튼 보이죠? 이 녀석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멀티 패널을 열었을 때 여기 앱 페어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아래쪽에다 띄워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나? 요거는 되네요. 유튜브랑 배틀그라운드까지도 앱 페어를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다 껐을 때 멀티 패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하고 싶던 그 앱 페어 이 녀석 클릭만 하면은 곧바로 이렇게 띄워줍니다. 아래쪽도 잘 뜨고요. 자, 그리고 G 플립의 분할 화면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분할 화면을 했을 때 세로로 분할 화면을 해도 좋긴 하지만 G 플립은 세로로 굉장히 긴 21.9대 9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좋은데요. 자, 이렇게 가로로 눕혀서 분할 화면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S20 플러스의 가로 길이보다 조금 더 길어져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 컨텐츠를 하나 읽어보면은 기상청을 제10호 태풍 하이선까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가로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기상청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3일 오후까지 조금 더 넓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상단 알림창이 검게 돼가지고 조금 더 작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쪽 오른쪽에서 네이버를 켜게 된다면은 조금 더 길이가 길게 컨텐츠를 가로로 즐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보를 읽는 컨텐츠를 볼 때는 가로로 분할 화면을 했을 때 더 좋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할 화면과 약간 비슷하게 화면을 접었을 때 어플마다 UI가 조금씩 달라지는 플렉스 모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접었을 때 쇽 올라가는 이런 모드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제가 뭐 사진을 찍는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닥에 딱 올려놓고서 제 모습을 전부 다 보면서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각을 삼각대 없이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소다나 스노우 같은 서드파티 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자,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보정 어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인스타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갤럭시 Z 플립을 사용해서 촬영을 한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가 워낙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Z 플립의 프리스탑 힌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쓱 찍어버리는 게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물론 이 화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 두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올려다 찍어야 된다라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편리한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옆모습을 찍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도 종종 Z 플립을 사용을 했어요. 그만큼 Z 플립의 이 플렉스 모드랑 프리스탑 힌지를 사용해서 찍는 게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이 카메라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Z 플립의 플렉스 모드를 사용하면은 이런 항공샷이나 아니면은 파노라마 샷 이런 걸 찍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Z 플립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 앱을 열고 아무 앱이나 열어가지고 이렇게 분할 화면을 해서 요거를 아래로 넘기고 그 다음에 찍으면은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 아랫부분을 찍을 수가 있던 거였거든요. 카메라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아예 업데이트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Z 플립 LTE 모델에서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플렉스 모드를 해서 이 빈 화면 이쪽을 더블 탭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화면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찍고 있는 방향은 이쪽 아래쪽인데 화면은 제가 보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든다면은 저는 화면을 보면서 아래쪽 수직샷을 쉽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용법을 사용해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카메라에서도 또 발전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영상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기능인데 여기 더보기를 눌러서 보면은 프로 동영상 모드 이 녀석에 추가가 됐어요. 이게 최근 갤럭시 플래그십부터 넣어주고 있는 기능인데 원 UI 2.5에 있는 업데이트 기능이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Z 플립 5G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 동영상 여기서 16대 9 비율로 뭐 FHD나 아니면 4K 전부 다 24프레임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60프레임까지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9 비율이라는 보통 영화 비율이라고 하죠. 영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율인데 이런 화면 비율로
이것도 24프레임 그리고 4K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프로 모드에서는 이렇게 마이크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파동이 높아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이 볼륨이 지금 어느 정도로 흡수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트 20 시리즈랑 갤럭시 탭 S7 시리즈에 들어간 것처럼 가장 최신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5G를 지원하죠. 이게 5G랑 현재 나온 최고 사양 프로세서가 합쳐졌다 보니까 폰으로 할 수 있는 무거운 작업들 이런 것도 무리 없이 가능하고요. 엑스박스 스트리밍 같은 게임도 끊기지 않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김없이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 LTE 모델에서는 덱스 모드가 빠져서 이 덱스 모드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들어갔습니다. 덱스 모드가 없어서 Z 플립을 포기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 20 시리즈에 들어간 것처럼 무선 덱스 모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선 덱스를 지원하는 삼성의 스마트 TV가 있는 분들에게 이것도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범용화되어서 일반적인 스마트 모니터라던가 아니면은 노트북에서도 무선 덱스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갤럭시 Z 플립의 약간 특징, 장점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물론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베젤인데요. 이거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쓰거나 아니면은 내비게이션 바를 제스처로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약간 다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베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사용할 때 이럴 때에는 케이스 없이도 터치 오작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편할 때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Z 플립을 사용할 때 누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많이 아쉬운 거는 120Hz가 탑재되지 않았다라는 거. 저처럼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120Hz에서 다시 60Hz로 내려가기는 조금 아쉽거든요. 역체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이 듀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존의 Z 플립 LTE 모델처럼 모노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한쪽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실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Z 플립 5G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알려드린 약간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일단 색감이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나 고급지게 나왔고 기존의 Z 플립 LTE 모델의 장점인 이 휴대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뭐 플렉스 모드의 장점이라든지 덱스 모드 탑재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스펙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